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저는 이 자동차 산업 분석 부분을 맡은 풀빵이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에서도 2차 전지 중심으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율주행이랑 이 2차 전지,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내연기관차를 쓸 수가 없게 바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법안, 미국이랑 중국, 한국, 유럽의 법안들인데, 결국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기차를 자꾸 완성차 측에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전기차 성장률을 보시면은 이 거의 10년 동안 32%를 성장할 것으로 돼 있거든요. 23년도부터 2033년도까지. 시장 규모는 2020년도부터 이제 2030년도까지는 1조 원부터 143조 원까지 거의 뭐 100배 이상까지 증가하는. 그래서 이 전기차를 중점으로 봤고요. 이 전기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품이 2차 전지거든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50% 이상의 만약에 전기차가 100원이면은 2차 전지가 500원인, 50원인 그런 50% 이상의 단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잠시만 끊어주세요. 2차 전지를 보면은 2차 전지가 뭐냐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다시 할 수 없어요. 뭐 이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건전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같은 다시 충전을 할 수 있는 거를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이제 작동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양극에서 음극이라는 이제 소재가 있어요. 그 2차 전지에.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면서 이 리튬 이온이 이제 전자를 일으키면서 이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면서 충전이 되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면서 방전이 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4가지 요소를 중점으로 핵심으로 보는데, 그게 양극재랑 음극재랑 분리막이랑 전해액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만들 때 이제 재료비가 70%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양극재 4대 요소들이, 양극재랑 음극재랑 분리막 전해액 4대 요소들이 거의 8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양극재가 이제 40%에서 50%로 가장 재료비가 비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극재, 그 다음 이제 음극박이나 양극박, 구리, 이제 동박이랑 알박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액이랑 분리막 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소재들은 이 전기차의 이제 주행거리나 출력, 안정성 같은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배터리 이제 4가지가 이제 핵심 소재라고 했는데, 이 핵심 소재들을 보면은,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35% 정도로 22조 원에서 이제 100조 원까지 22년도부터 30년도까지 성장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 소재입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평균 성장률 한 28% 정도로 이제 4조에서 18조까지, 그 다음 분리막은 5조에서 23조, 이제 전해액은 3조에서 15조까지 성장을 하는. 그리고 이건 유럽에 있는 이제 양극재 수요 및 공급 그래프인데요. 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냐면은 전기차가 계속 팔리고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22년도부터 30년도까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양극재도 이제 더 중요한 소재가 될 거고, 이제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별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산업에서 이제 그렇게 큰 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어요. 거의 보시면은 양극재가 핵심 소재인데, 이 양극재 글로벌
이제 생산량이 88만 톤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나라가 1위랑 2위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위권 전체 생산량이 42만 8천 톤에 해당하는, 양극재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양극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방출을 하게 하는데, 이제 이 역할을 보시면 이 용량하고 출력을 결정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2차전지 재료비 구성에서도 40%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1톤당 약 6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 양극재가 맞춤형 소재라 가지고 이게 만들었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고객사랑 이렇게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양극재를 할 때 중요한 게 이 고객사가 원하는 사양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소재입니다. 양극의 구성인데요. 이제 양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양극을 만들 때는 양극할 물질이랑 보존제랑 바인더를 섞어서 이 알박에 발라서, 알루미늄 박을 알박이라고 합니다. 알박에 발라서 만드는 건데, 이 각각의 부분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극할 물질 같은 경우는 이 물질을 뭐를 쓰냐에 따라서 양극재가 이제 성능과 그런 게 결정이 됩니다. 양극할 물질을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이 LCO랑 NCM, NCA, LMO, LFP까지 있는데, 각각 다 이제 저가 시장에 가느냐, 고가 시장에 가느냐, 이렇게 해서 쓰임새가 다 다르고, 아직 2차전지가 이제 완성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NCM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NMF랑 이제 그런 회사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NCM811이랑 NCM9 이제 0.2분의 1분의 1이라고, 원래는 리튬이랑 니켈이랑 코발트 이제 망간해서 이제 산소를 합치는 그런 합쳐서 만드는 만드는 물질인데, 최근 트렌드가 이제 니켈의 비율을 높여서 이 용량을 높이는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NCA라는 물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M보다 용량이 높고 이제 알루미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출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NCM보다 기술적 장벽도 어느 정도 있고, 이 니켈 함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 말이 장거리가 가능하다고,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신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안정성이 낮아져서 이 바인더나 도전제 같은 걸로 커버를 하거든요. 이 바인더랑 도전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NCA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랑 파나소닉이 이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이제 주로 프리미엄 자동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표 회사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움이랑 포스코케미칼, 이제 일본의 스위모토 금속관광 광산에서 이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LFP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국에서 쓰이는 재료인데, 이제 수명이 좀 길고 이제 안정적인데 이 출력이랑 이 용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가 전기차에 들어가고, 최근에는 이 망간을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단점을 개선을 시키려는 그런 LFMP라는 물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 회사라는 이제 다 중국 회사가 있고, BID, CATL, 파라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대표 물질이 이렇게 3가지인데,
이제 이 물질에서 좀 더 단점을 커버하면서 장점을 살리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CMA라고 첨가물을 더 첨가하는 겁니다.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NCM에 A를 더 넣은 건데 알루미늄을 첨가한 겁니다. 안정성이 뛰어나고 지금 NCM이 니켈 함량을 높이는 형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니켈 함량을 높이더라도 안정적인 이제 안정성이 높아서 뭐 채택이 되고 있는 그런 이 물질입니다. 뭐 대표 회사라는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이랑 LNF, 에코프로비엠 등이 있고요. 이 두 번째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다결점이랑 다결점을 이제 단결점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고 있는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통 다결점 형태를 하면은 이제 여러 결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서지기가 되게 쉬워요. 이 크레이크 부서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서지게 되면은 불순물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방지를 할 수 있고, 단결점을 사용을 하면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양극재 제조 기업들이 다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도전제랑 바인더를 사용해가지고 단점을 보완시키고 장점을 살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양극재 공정 과정인데요.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원료를 준비를 하고 이제 전기체나 이제 리튬을 이제 혼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소성을 해서 뭐 분쇄, 해세하고 코팅을 열 처리를 해가지고 코팅을 하고 분급하고 이제 탈철이라고 이제 이물 제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배터리 회사에 보내는 겁니다. 이 전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 준비랑 원료 혼합인데, 이제 전구체나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던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전구체 리튬 첨가제를 이제 혼합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소성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합물을 합성하는 공정입니다. 후처리 공정은 혹시나 모를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이고요. 이제 2차 소성으로 이제 코팅을 하는, 처리를 통해서 코팅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전구체 회사랑 리튬 회사에서 양극재 회사에 제품을 보내고, 양극재 회사에서 이 공정을 거친 후에 배터리 셀 제조사에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성 관련 장비로는 이 소성로 장비가 있는데, 이 RHK라는 장비가 있고, 이거는 이제 원주원이라는 기업에서 되게 잘 만드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철 장비라고, 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여기 탈철이라고 이물 제거를 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인데요. 이 금속 이물이 있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이 탈철 관련 기업으로는 데보 마그네틱하고 이제 일본의 NMI가 있는데, 이제 두 회사가 이제 탈철 시장을 가점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 회사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누가 이제 더 이제 1등 기업이 될까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못 하겠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가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CATL이라고. 저가 시장이랑 프리미엄 시장 둘 다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 회사가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할 물질에 들어가는 전구체인데요. 이 전구체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양극할 물질이 또 달라집니다.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랑 코발트 같은 이제 소재를 녹여가지고 화학 반응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이제 양극재가 배터리의 40%에서 50%가 차지하는데 원가 비중이, 이 전구체가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입병이랑 소입병으로 나뉘는데, 이 소입병은 좀 더 만들기가 힘들고, 이제 소입병을 만들 줄 아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좀 더 기술력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전구체 성장률이고요. 이제
양극재가 크게 성장을 함에 따라서 전구체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별 점유율이 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특별 법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 점유율도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점유율도 많이 넣어봤습니다. 전구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국이 이제 GEM이랑 화요코발트라는 회사가 되게 잘하는데 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이제 광물 자원도 많고 이제 인건비도 싸고 뭐 그래가지고 이 중국 업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너무 잘하니까 유럽이랑 미국 측에서 이제 중국 공장에서 웬만하면은 사용되는 소재를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이제 그런 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그 투자 계획인데요. 이 보시면은 22년도 캐파랑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이 투자 계획을 이제 밀림에 따라서 뭐 전구체 시장도 되게 커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양극재를 할 때 알루미늄 박이라는 이제 알박이라는 소재가 들어가는데 이 시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재라고 하는데 이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활물질이랑 이 밑에서 설명드린 도전제랑 바인더를 섞어서 이 알루미늄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박이라고 부르고 이 알박을 만드는 방식에는 이 아병기를 통해서 이제 중화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여기서 만드는 이 아병기가 독일 회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만들어 이제 독일 회사 한 회사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회사에서밖에 이 제품을 팔 수가 없어가지고 기술력이 있는 데가 그래서 그거를 또 해자 이제 그 설비를 만드는 데에 대한 해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박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이렇게 엄청 또 중요한 소재는 또 아닙니다. 뭐 이제 알루미늄을 잘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정제 가공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노벨리스랑 조일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세 기업이 있고 알루미늄 박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마랑 뭐 롯데 알루미늄, DI 동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이제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사실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이제 기술도 어느 정도 더 발전이 다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런 부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끊어도 될까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극재인데 이 음극재는 이제 양극재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양극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리튬이온을 저장을 하고 이제 그런 저장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소재가 특이한 게 충전하고 방전할 때 이 리튬이온이 여기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리튬이온이 들어가면서 부피가 커지고 빠지면서 이제 변형이 되는 그런 식 문제가 있어서 이걸 또 보완하려고 기술을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음극할 물질로는 흑연이랑 이제 인조 흑연이랑 실리콘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음극재가 이제 음극할 물질로 흑연이랑 인조 흑연, 실리콘을 사용을 하고 이거를 첨가제랑 이제 구리판에 발라서 이제 바인더랑 도전제를 섞어서 이제 구리판에 바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소재다 보니까 이 양극에 있던 이 리튬 이온을 얼만큼 이제 많이 가질 수 있느냐, 그게 또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응급할 물질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천연흑연이 있는데, 이 천연흑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높은 대신 용량이 높고 가격이 싼데 이제 출력이 낮습니다. 이 출력이 낮고 이제 변형이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이 변형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 변형을 이제 너무 많이 되면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명이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제 회사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랑 이제 중국 회사들하고 일본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천연흑연을 사용하다가 이 인조흑연이라고 이 빛이 이제 코크스에서 추출을 해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천연흑연을 가공을 한다고 가공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길고 이제 용량은 또 양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대신 단점으로는 가격이 천연흑연보다는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는 단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 이제 해외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제품 소재입니다. 현재는 이제 천연흑연이랑 인조흑연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섞어서 이제 장점을 더 살려주고 단점을 커버하는 형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이 흑연 가격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응급제 회사에 투자하실 때는 한번 봐야 되고요.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는 차세대 이제 응급제인데, 리튬 메탈 응급제라고 이제 리튬 금속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게 이게 용량 양출력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기존 소재보다 크게 이제 급증을 시키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 상태인 그런 소재입니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 하도되고 있는 게 이제 실리콘계 응급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흑연보다 용량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주행거리가 훨씬 높아지고요. 저장을 잘해서. 이 대신 이제 수명이 짧습니다. 이게 응급제가 팽창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팽창이 너무 심해요, 실리콘.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인조흑연이랑 인조흑연이랑 이 천연흑연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실리콘을 첨가해서 이 용량을 키우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회사로는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대표적인 회사가 있고요. 이제 밑에 동진 케미칼이나 이제 한솔케미칼,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의 회사들이 이제 신규 진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되게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회사들도 이 실리콘 응급제가 앞으로 중요해질 소재로 보이니까 이게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실리콘 응급제가 단점이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첨가하는 용도가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주행거리를, 전기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행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이 응급제 쪽에서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리콘이 이제 뭐 많이 사용될 거고,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은조흑연이랑 천연흑연을 많이 쓰다가 이 실리콘이 뭐 거의 19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실리콘이 응급제가 되게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이 성장률도 굉장히 지금 현재 고성장 중입니다.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물이랑 카본으로 나뉘는데, 유럽에서는 이 산화물을 적용을 하는 추세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카본은 SKC랑 포스코 케미칼, 이제 한솔 케미칼이 양산을 준비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하는 회사가 이제 크게 없는데, 이 몇 개 회사가 점유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BTR이라고 중국 회사, 그 다음에 CNH라고 이제 일본 회사랑, 그 다음에 저희 국내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있습니다. 이 BTR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만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인조흑연이랑 천연흑연이 실리콘까지 응급제를 다 할 줄 아는 이 응급제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응급제 제조 공정인데, 이 오른쪽 게 이제 천연흑연, 왼쪽 게 인조흑연의 이 공정 과정이고, 여기 보시면 피치랑 이 폭신제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공정 과정을 보면은 이 인조흑연이 조금 더 복잡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단가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들어가는 소성 장로가 있는데, 이 탄화 부분에 들어가는 소성 장로가 있는데, 이게 PK라고, 이것도 할 줄 아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이 원주원이라는 회사가 있고, 독일에 또 회사가 있고, 일본의 회사가 있는데, 저희 국내 회사에는 이제 원주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응급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연을 사용하다 보니까 또 중국 회사가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 중국 기업들이 거의 7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 천연흑연 산업에서는 이제 원가 절감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은 이제 인건비가 싸고, 이제 그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중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위 기업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BTR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대부분 지금 응급제 시장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부타이라이라는 회사가 있고, 닝보샨샨이라는 중국 회사가 1, 2, 3위를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법안을 발의하면서 조금 시장 개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할 줄 아는 회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신규 진출을 해서 잘하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회사들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응급제에 들어가는 게, 동박에 이제 응급할 물질이랑 섞어서 바르는 게 동박인데요. 이쪽 부분에 있는 동박인데, 이거를 동박이 이제 구리를 얇게 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응급제를 둘러싸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동박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한 혈을 이제 외부로 이제 방출하는 역할이랑 이 응급제를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동박 제조 공정인데, 원재료를 해서 이제 용해를 하고, 이제 그 구리를 얇게 펴서 하는 슬리팅이라고 또 이제 길이랑 폭을 늘리는 제조 과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구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얇고, 그 다음에 넓고, 이제 그 표면이 균일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2차 전지에서 그렇게 원가 비중이 크지 않은데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동박을 할 줄 아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 투자비가 되게 비싸고 이 기술이 조금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7, 8곳밖에 할 줄 모르는 회사이고,
이제 1위가 SK 맥실리스랑 2위가 왓슨, 이제 3위가 LG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줄 아는 회사가 몇 개 없고, 그래가지고 투자할 만한 회사가 이제 전부 시총이 크고, 이미 다들 동박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이 2차 전지를 투자하실 때는 조금, 기회가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인더인데요. 이 양극화 물질, 양극화랑 양극재랑 음극재를 만들 때, 바인더랑 도전제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또 이 바인더랑 이 도전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음극재랑 양극재에서 좀 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제 바인더랑 음극재를 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제 같은,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바인더인데, 이렇게 물질을 좀 더 잘 부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소재로는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테프론이라고 PTFE를 쓰고 있고, 음극재는 이제 PAA랑 P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국내에서 잘 못했는데 일본이랑 유럽에서 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이제 양극재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캠트로스, 이제 음극재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한솔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제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할 줄 아는 회사가 별로 없어서 가격이 좀 비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전제는 위에 보시면은 이 도전제가 여기 붙어가지고 이제 좀 더 성능을 늘리는 그런 걸 해주는 그 역할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제 충전이랑 방전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이 CNT라고 탄소분 나노튜브를 사용해서 이제 전도성이 좀 뛰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음극용 이제 도전제로는 이 SWCNT랑 양극용 도전제로는 이 MWCNT가 사용이 되는데, 이 음극재용 도전제가 훨씬 더 만들기 힘들고 기술적 혜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음극재용이랑 양극재용 관련 회사를 보면은 양극재용을 할 줄 아는 회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음극재용 도전제 관련 이제 할 줄 아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도 또 기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나노신 소재랑 제이오가 있는데, 나노신 소재가 이 CNT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LG화학으로부터 이제 인가공을 이제 받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제 걸로는 분리막이 있는데요. 이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양극과 음극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이제 역할 보면은 이제 양극이랑 음극이랑 붙지 않도록 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기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과해야 될 녀석들만 통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리막이 중요한 게, 이 통과시켜줘야 될 녀석들만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성이 높은 그러면 됩니다.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식이랑 건식으로 나뉘는데, 이 습식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P라고 폴리에틸렌을 사용을 하는데, 이 P에 이제 첨가제를 해서 여기 코팅제에 이 필름에 뜰을 주고 이 길이를 늘리는 형식,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건조해서 이제 구멍을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도랑 그런 게 되게 뛰어나지만은 이제 내열성이라고 이제 불에 잘 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에 세라믹을 코팅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리막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회사로는 이렇게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일본에 있는 이 아사히 이 회사도 되게 잘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제 건식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인 작용 없이 이제 필름을 그냥 녹여가지고 이제 짜라 당겨서 구멍을 만드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조 방식이 되게 쉽고 이제 공정 방식이 간단하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싸고 위에 말씀드린 습식보다 이제 내열성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잡아당기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구멍이 균일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고 나서 마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가형 배터리에 사용이 되고 있고 관련 회사로는 이렇게 CS테크랑 미국이랑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대부분 이제 프리미엄, 이제 조금 고가형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인데요. 위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습식 분리막 표면에 이제 이 세라믹을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해서 뭐 고분자나 바인더 같은 걸로 섞어가지고 좀 더 높은 성능을 가진 그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3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대신에 이게 코팅이나 그런 첨가제들이 자꾸 넣다 보니까 세라믹 코팅 분리막은 가격이 좀 더 비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회사로는 LG화학이랑 SKIT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제 분리막 시장은 지금 현재 아시아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제품 위주로 하고 있고 일본이랑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세 번째 습식이나 이제 코팅된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가랑 고가의 제품이 가격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거의 50%에서 100% 차이가 나오고 이 고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SKIT가 되게 국내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춰서 LG도 이제 에너지 솔루션도 이 분리막의 중요성을 알고 이 토레이랑 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이 고가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격이 훨씬 더 이제 상승할 그런 여지가 있고 대신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이 분리막을 필요로 없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앞으로 향후 크게 미래를 봤을 때는 사라질 수도 있는 소재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분리막이 딱 막고 있으면은 이걸 없애고 그 다음에 전해질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어 가지고 분리막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리막이 하나가 소재가 사라지게 되면서 좀 더 작은 크기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용량을 더 많이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뭐 사람도 있는데 도요타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되게 잘하고 있는데 현재 25년 정도의 양산을 목표로 얘기를 해서 아마 향후 몇 년 후에는 한번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전해액인데 이 전해액이 이제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충전이고 방전이 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을 이제 잘 돕는 게 중요한데 그게 전도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온도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이라고 리튬 배터리니까 이제 리튬염을 사용을 하고 이제 전해액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 염을 용해시키는 녹이는 그런 역할 물질을 넣어놓고 이제 첨가제 이제 뭔가 성능을 늘리거나 그런 형식으로 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해액이 이제 30% 정도, 그 다음에 리튬염이 40%,
첨가제가 30% 정도인데, 이 첨가제가 되게 비싸가지고, 이제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은, 1%에서 5% 정도 들어가지만은, 이제, 원가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리튬이온이, 이렇게 이제 이온만,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돕는 그런 물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LiPF6라고 이거를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LiPF4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리튬이온을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면은 성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첨가제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 리튬이온 첨가제를 넣고 이제 최근에 특수 리튬이온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물질이랑 이 물질을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이 LiFSL이라는 새로운 이제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높은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성능이 되게 뛰어난데 배터리 수명이나 출력 같은 거를 높여주고 이제 이 폭발 같은 거를 방지해주는 그 낮은 온도에서 이제 배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방전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혜자가 있고 이제 수익성이 높은 그런 거고 이제 이 같은 환경 문제가 있어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생산 물량을 늘리기 힘든데 지금은 이거를 대부분 그 차세대 지금 전해질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테슬라의 4680 배터리라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중에서는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1등 기업이다라고 이제 전기차에서는 1등 기업이라 해서 배터리를 낼 때마다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4680 배터리에서 이 물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이제 국내에는 첨보가 이거를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LiPo랑 이렇게 있는데, 그냥 성능을 늘려주고, 그런 건데, 이제 지금 대세는 LiFSL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기용매인데, 이 유기용매가 이 리튬이온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여가지고, 이것도 양면이랑 음면이 있는데, 이걸 쉽게 분리를 시키는, 그걸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리형, 이제 EC, PC로 사용을 하고, 이거를 기본 용매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유전율 단어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용매가 끈적이 얼마나 끈적이냐에 따라서 이 이온이 빨리 이동을 못해요. 많이 끈적이면. 그래서 이걸 점도라고 하는데 이 점도가 낮은 거를 용매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기본 용매에다가 보조 용매도 첨가를 해서 쓰는데 이게 DMC랑 EMC랑 DC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 혜자가 낮아서 마진이 낮은 제품. 관련 회사로는 국내에는 이제 LG 화학이랑 솔브레인. 첨가제가 이제 전해질에서 가장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원가 비중이 높고 그래서 이제 단가가 높고 제품이 가격이 높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류로는 이렇게 있고 특징으로는 안정성을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거나 에너지 밀도를 증가를 시키거나 등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AN이랑 SN을 사용을 하고 이제 수명을 향상을 시키고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걸 하고 이거 첨가제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관련 기업으로는 첨보랑 솔브레인, 동아 기업 전에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섞어가지고 레시피대로 이제 섞고 그거를 무게를 재가지고 패킹한 다음에 포장을 한 다음에 보내는 그런 형식인데 이게 엄청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가지고 이 자꾸 그 진입을 하려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고 대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회사랑 가까운 곳에 있는 게 그나마 혜자라고 한다면 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가과 을에서 이제 을의 입장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원재료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면 판가전이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이게 밸류 체인인데 이제 전해질이 이제 3개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전해질염이랑 유용매랑 첨가제 이렇게 나눠진다 했는데 이걸 각각 기업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섞는 기업을 전해 회사에 보내가지고 섞어서 이 2차전지 제조업체에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전해 기업으로는 이렇게 있고요. 이제 전해질염, 이제 그 다음에 유용매 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납품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엔캠이랑 솔브레인에서 받고 있고 삼성 SDI가 동아일릭이랑 솔브레인, SK온이 엔캠이랑 솔브레인. 전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중국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전액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배터리가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원재료 같은 판가가 올라가면은 그거를 판가 전이를 못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전액 중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이제 첨가제라는 곳이 그나마 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해질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이 다음 스텝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그때 전해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 회사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회사라면 관심 있게 볼만한 회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기술력 이제 방향인데 양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이 니켈을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음극은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NFSL이나 그런 이제 리튬형을 사용하는 그런 전에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고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라믹을 코팅해서 사용하는 그런 게 이제 기술 개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관련 기업을 정리를 해놓은 이 모든 걸 이제 합치면은 이제 배터리 셀이 되는데 이 배터리 셀이 뭐냐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4대 소재들과 이제 기타를 섞어서 이제 알루미늄 케이스에 넣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하고 상신 EDP나 J스택에 이제 이걸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을 모아서 배터리 모듈이 되는데 이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개 정도가 들어가고 이제 관련 기업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LG나 뭐 SK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엔텍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도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팩 배터리 모듈을 모아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이제 관리 시스템들 이제 뭐 안정성을 높이거나 화재의 위험을 줄이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관련 회사로는 나라 L&D랑 신성 이제 모듈 팩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간 확보를 잘해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양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중요하고 이제 최근 배터리 회사에서 모듈이랑 팩을 외주도 많이 주는데 이 안정성이랑 이제 제조 같은 걸 더 잘하기 위해서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가 이제 최근에 양산 중인 배터리고 이 최근에는 이제 모듈을 없애가지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이제 셀프팩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없애서 배터리 더 넣자라는 생각으로 만든 기술이고 이제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고. 그 다음 배터리 모양인데 배터리가 모양이 총 3가지 있어요. 원통형이랑 각형이랑 파우치형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원통형은 동그란 거, 각형은 네모난 거, 파우치는 이제 파우치 형태로 얇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사용이 됐고 이제 그래가지고 많은 양을 생산할 수도 있고 낮은 가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은 원형이라 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약간 공간이 띄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 효율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기술, 셀프팩 기술로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오토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공급 만드는 회사는 LG랑 뭐 CATL, 파나소닉 등. 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치형보다는 이제 생산성이 높지만 이제 원통형보다는 생산성이 낮죠. 그런데 웨이프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대한 안정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제품이고, 단점으로는 이제 열감 수리 되게 어려운, 그래가지고 냉각 장치 같은 열 관리 시스템이 필수 탑재된 그런 모양. 다음으로는 이제 파우치형인데, 파우치형은 문제가 많지만은 이제 공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형태이고요. 대신 단점으로는 생산성이 되게 낮고 원가가 높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만드는 그런 기술적 혜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대표 회사는 LG랑 SK가,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현대랑 기아가 사용을 하고 GM이나 포드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 자동차를, 전기차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 플러스 이제 CATL이라는 회사에서 기술력 저가형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점유율을 늘리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시장까지 이제 그렇게 돼서 중국에서 잘하고 있어요. 이제 LG도 잘하고 있는데, 이제 2위랑 이제 4위 업체 같은 중국 업체들한테 되게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 그럼 배터리 회사에서 이제 완성차 회사인데, 뭐 한국 회사에는 이렇게 있고, 주요 완성차 회사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에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LG랑 SK, CATL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랑 CATL, 현대는 LG랑 SK, 기아는 SK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표를 참고해 주시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렴한 배터리,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삼원계 배터리라고 니켈 이렇게 망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